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YTN은 한 달에 한 번 각계각층의 시청자 대표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송 제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와 예술, 스포츠, 그리고 미디어 분야 관련 보도에 대한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5일 6월 시청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YTN 뉴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갈 계획인데요. 이달에는 예술과 문화, 스포츠, 그리고 미디어 부분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인기와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등 최근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굵직한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청자위원들은 YTN 뉴스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YTN 시청자위원회 6월 정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 관련 혹은 스포츠, 예술, 미디어 부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 약속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좋은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YTN의 그 문화, 스포츠 관련 보도는 첫 느낌상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드가 나오고 본문이 나오고 또 결어가 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도 문장론 배울 때 기승전결에 아주 정형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청자들이 이 문화 스포츠 뉴스를 볼 때에서는 아주 다소 딱딱하고 좀 흥미를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차려진 정찬을 먹었다면 달콤한 디저트나 혹은 뭐 심심풀이용 스낵도 필요하듯이 우리가 꽉 짜여진 뉴스 프로그램이 보도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연성의 뉴스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시청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YTN 문화라든가 YTN 스포츠, YTN 연예 등등의 그 프로그램을 신설해가지고 전문 기자 및 리포터 때로는 패널들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하루의 뉴스가 강약, 중간약의 리듬을 좀 타가지고 시청자들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시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YTN 그 뉴스 프로그램의 일부 문화예술 코너가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바일 환경이나 YTN 홈페이지를 통해서 YTN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보게 되는 시청자 또는 이용자들은 대부분 YTN 스타의 콘텐츠를 보게 되는데 YTN 스타에는 상당히 많은 뉴스와 콘텐츠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수많은 연예 매체들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본다면 YTN 스타도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YTN 스타에서 다른 연예 매체에서 흔히들 내는 아주 심각한 가십성이라거나 어뷰징에 이용되는 그런 가십성 보도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다른 연예 매체들과 마찬가지로 화제가 되는 영화나 프로그램, 인기 연예인들 위주로 뉴스나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은 받고 있고요. 그래서 YTN에서도 특히 YTN 스타에서도 조금 더 전문적인 비평, 심도 있는 비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YTN 뉴스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셨던 일부 패널분들 보면은 문화, 예술, 미디어, 철학 이런 걸 아울러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쓴 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비평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사실 연예 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YTN 스타일 콘텐츠가 많은 분들한테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썩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 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YTN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문화예술계에서 조금 외면받고 소외되고 있는 독립영화나 인디 문화에 대한 관심이 YTN 역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YTN 스타나 뉴스 콘텐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역시 인력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독립영화, 인디 문화에 있어서도 YTN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이제 추상미 감독을 이제 불러가지고 폴란드로 간 아이들, 이제 그 영화는 사실 그 개봉한 거는 2018년 10월 31일인데 이제 그 감독을 불렀는데, 이거는 또 굉장히 시기가 또 적절했다고 보는 건 지금 6.25를 이제 앞두고 있고, 6.25 오늘이 6.25죠. 사실은 6월 25일. 그리고 한국 전쟁 중에 1951년에 이제 1,500명의 아이들이 폴란드로 갔던 내용. 그래서 굉장히 영화의 어떤 흥행성으로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던 영화가 오히려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대담식으로 알려줌으로써 많은 상처들이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인생의 가르침도 주는, 저는 좋은 것으로 봐서 보도 시점을 항상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YTN은 상대적으로 문화 예술 이런 파트가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보도 전문 채널인데, 똑같은 문화 예술 스포츠라도 좀 약간 시청자들 특성을 파악해서 약간 지적인 걸 좋아하고 어떤 다큐멘터리 형식의 이런 걸 좋아하는 그 시청자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그 문화 예술의 한 파트를 조금 더 뭐 전후의 역사라든지 관련 내용을 해서 하나의 작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느낌으로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나 뭐 내용을 구성하면서 문화나 예술 스포츠를 어느 비중으로 넣을까, 어느 시간대에 넣을까, 어느 요일에 넣을까 이걸 결정하면서도 주초보다는 아무래도 주말에 그 뉴스의 비중을 조금 문화예술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날 그 뉴스를 보도하면 이미 그 행사는 지나가 버리거나, 물론 전시회 같은 거야 며칠 좀 장기간 하면 뒤늦게라도 가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단발성인 거라든지 이거는 그 정보를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중에 행사 중에 많은 그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맞는 거는 좀 하루나 이틀 정도에 이렇게 자막의 한 켠에 표를 만들어서라도 미리 그 정보를 알고 미리 해당 날짜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청자를 배려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YTN의 특성상 문화 관련한 기사를 다루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원래는 성격이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그 성향이 바뀐 것이, 사회적으로 대중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정치권이나 아니면 민영사 사건과 연루가 되면서 일반적인 뉴스에 이런 대중문화 종사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대중문화 종사자들, 흔히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YTN이라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할 텐데 최근에 조금 실수가 있어서 우리를 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룹 위너의 이승훈이라는 그런 가수가 YG의 기획실 차장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팬들이 장난처럼 부르는 것을 이 중요한 뉴스 나이트라고 하는 그 보도 프로그램에서 잘못 전달을 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무리를 빚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똑같은 대중문화나 대중문화와 연결된 사건을 다루더라도 YTN 같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런 방송사라면 짚고 또 확인하고 조금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북유럽 민주주의를 만나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참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핏 보면 정치와 관련한,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니까 정치와 관련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북유럽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가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이 입시 교육에 굉장히 매여 있고, 또 문화적으로는 아이돌과 관련한 어떤 대중문화의 이제 문화가 좀 국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비교를 해봤을 때, 북유럽, 특히 다루었던 핀란드의 청소년들은 제도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도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사점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9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라고 선정이 YTN이 좀 분석 보도를 더 열심히 해서 YTN이 그래도 이제 지명도나 모든 면에서 YTN만 비평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화면만 틀어놓고 해서 자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스타 팩트체크를 키우는 것들,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단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좀 좋은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시청자들은 YTN의 활약을 더 많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6월 1일 보도된 그 20주년을 맞은 성 다양성 인정 퀴어 축제 반대 맞불 집회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걸 보면서 일단 좀 느꼈던 부분은 최근에 이제 YTN 뉴스의 경향을 보면 되게 분석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뉴스 TMI 같은 경우에 정부가 비준 절차에 착수한 아이로 핵심 협약에 관한 것들을 앵커가 굉장히 상세하게 알기 쉽게끔 풀이를 해서 강제 노동 협약과 노동자 집회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자유 이런 핵심 조항들이 왜 중요한지를 잘 설명하는데 그에 비해서 20주년을 맞은 퀴어 문화 축제는 왜 분석 보도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찬반 논쟁으로 이야기를 전개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20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해왔는지 요구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사회적 쟁점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반대는 왜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분석을 했으면은 좀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은 왜 뉴욕에 있는 퀴어 문화 축제에 부스를 내고 자기 상품을 홍보하고 그들에게 많은 후원을 하면서 왜 한국에서는 삼성이 퀴어 문화 축제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은 참 재미난 뉴스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1회에 맞는 이런 축제에 YTN이 좀 분석 보도를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시청자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주는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문화 예술 스포츠 미디어 이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어떤 선입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YTN이 좀 그 불리한 여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 보도 채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화예술 스포츠 미디어를 특히 이제 문화예술 연쪽으로 여기 그 YTN은 여기 이런 부분은 잘 다루지는 않겠구나라는 선입견이 시청자들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여건일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관련 보도들 같은 것 보면은 뭐 저 좋은 심층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뭐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방송된 그 LPGA KMG 위민스 골프대 그 메이저 대회인데요. 거기서 박시현 선수가 이제 한타 차로 준우승을 했었죠. 지난 대회 이제 우승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 대회에서 이제 우승한 선수가 이제 호주의 하나그런 선수인데 그 기자가 이제 멘트를 하는 중에 와이어 투 와이어 이제 우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뭐 요즘에 대부분 뭐 골프가 국민운동이 돼서 충분히 그런 용어를 많이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이어 투 우승이 어떤 우승이냐 뭐 처음 뭐 1, 2, 3, 4라운드까지 계속 선두를 지키고 최소 공동 선두까지도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지켜야 이제 그런 용어를 쓴다는 내용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보도하는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서 하면 일반 그 대중들이 또 듣기에 야 그럼 참 대단한 우승을 했구나라고 느끼기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이베슬론을 아시나요라는 보도를 했어요. 엊그제 이제 그 사이베슬론이 그 국제 로봇 대회인데 그
사이버에서 에어러블 로봇 워크홀을 이용해서 장애인이 뭐 6가지 종목의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그 카이스트에서 참가한 로봇을 이용해서 우승을 한 그 기록이 있는데 그 보도를 하는 그 내용 중에 단순히 그냥 장애 로봇 대회라는 것만 설명이 돼 있지 그 사이베슬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일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그 일부 그 일간지에 저도 정확히 그걸 몰라서 사이베슬론 그 보도를 검색을 해보고 또 특정 일간지의 내용을 봤더니 상당히 어렵게 그 표현돼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보도할 때 좀 불특정 다수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보도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단점 잘하신 점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종광장의 도심 곳곳 이색 행사라는 것도 보도 채널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 세종문화광장에서 보드도 타고 그것도 뭐 프랑스 축제거리 연상하고 여러 가지 문화 체험하는 그 보도 영상이 있었는데 그 2번, 3번째 방송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방송, 2번째 방송이 나오는 영상도 좀 다르고 그 기자가 그 보도하는 내용도 다르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얼마 전에 제가 그 똑같은 영상과 똑같은 멘트가 너무 나온다. 좀 이렇게 다른 영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 상당히 좀 고맙다, 좀 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 예술 이쪽은 전문적인 분들이 이것을 보도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그냥 홍보물을 그냥 읽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퍼센트지가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스포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도 그러한 보도를 할 만한 역량이 있는 전문적인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에 없다면 오히려 뭐 다른 분야를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연예 예술 문화 부분에 있어서 비평 프로그램이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물이 될 수 있고 그냥 미담이나 광고 홍보 프로그램 이외의 방법으로 사회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디어가 정치, 경제 뉴스로 사회 의제 설정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뉴스의 양도 압도적으로 그쪽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뉴스를 왕성하게 소비할 거라고 생각되는 젊은 세대나 새로운 세대는 그러한 뉴스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편을 볼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종합편성 채널이 얼마나 나이 들어 있는가를 보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한국에서는 언론이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스포츠와 뭐 다른 여타 미디어 분야 이런 부분들의 시민들의 열망이나 포부 이상을 따르지 못하고 있을까? 제가 한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수익 배반의 조건입니다. 이거 하면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관심을 끌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치 경제, 거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사람들이 더 몰려들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2번째, 그를 재밌게 가공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일종의 무지의 조건입니다. 재밌게 만들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요. 그다음에 3번째, 이것은 뭐 재미나 사적 영역을 위해서 제작을 해본 소위 말해서 미디어의 CEO들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뉴스를 만들 사람이거나 아니면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던 그런 PD거나 이런 분들이 미디어사의 CEO를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조직을 어떻게 바꿀 생각도 많지 않고 의제로 포함을 시킬 방식도 많지 않고 제작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고민도 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미디어 혹은 문화예술, 스포츠 등 뉴스가 처해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탁 및 제언을 한번 해봅니다. 잘 만들면 새로운 채널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채널의 곳곳에 로고라든지 그다음에 스테이션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문화예술 친화적인 형태로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의제에서 문화예술이 항상 끝에 가거나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해보면 어떨까. 정치 경제가 항상 앞에 오는 그런 의제 설정, 아까 정형화돼 있다는 말씀을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의 중요성이나 예술의 중요성, 미디어의 중요성을 잘 알려드리고 그 중요성을 설득하는 일도 중요한 책무이므로 그 부분도 좀 더 소홀하지 않고 정치 경제와 비슷한 비중으로 뉴스를 강조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 문화 쪽에 그 의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은 위원장님께서 SNS 시청자위원회에서 발제를 하시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는 제가 이거 하필 문화 쪽 기사가 가장 적은 달 재난 보도에 집중하고 또 스포츠 경기가 물론 있긴 해서 그쪽으로 집중이 됐습니다만은 다른 때에 비해서 문화 보도가 좀 적은 기간에 이거를 모니터하게 돼서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풍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문화 쪽에 또 레저 쪽에 또 의식주 간신히 먹고 살던 시대에서 이제 조금 더 폭넓은 삶의 양식 속의 뉴스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그럼 우리 보도국의 시스템에서 힘들면은 플러스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나? 유튜브나 이런 뉴스 속에서 SNS 뉴스에서 시작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시작하고 있던 차에 오늘 막 제기해 주신 그런 지적과 문제 제기 그리고 잠깐 동안 분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날카롭게 전문성 부족 같은 거를 이렇게 짚어내시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발걸음을 슬슬 그쪽으로 옮겨야 될 시기가 다가오나 보다. 분명히 정치 외교 그리고 정치 이슈나 아젠다를 가지고 진영끼리의 이런 논쟁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또 있는데 그거는 너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오신 임원 여러분들 감사 말씀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